그 사람이 못을 박다 말고 내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을 때 70년 동안 잊고 지낸 여자의 심장이 깨어났습니다. 등 뒤로 전해진 그의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탕훈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저 금자입니다. 올해 71, 남편과는 사별한 지 4년 되었고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여자가 되었던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구청 뒤편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움직였고 복도엔 늘 분리수거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501호에 이사 왔습니다. 작은 상자 몇 개와 묵직한 한숨 몇 개. 사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혼자라는 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이 오가던 오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려가려던 나와 올라오던 남자가 마주쳤습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고 나는 물 한 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01호 왔습니다. 층간 소음 나면 말씀 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401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단정한 셔츠, 반듯한 니트. 말수가 적고 느릿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나는 그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이틀 뒤 벽에 시계를 걸려다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못이 비뚤어졌고 나는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401호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셔츠 위에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뭐 좀 박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말없이 망치를 들고 나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작은 국화 화분이 창가에 놓인 거실. 그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벽 앞에 섰습니다. 못의 위치를 확인하고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흔들리는 순간 그의 한 손이 내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손은 중심을 잡기 위한 동작이었지만 내 몸은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망치를 들었고 못은 단단히 벽에 박혔습니다. 시계를 걸고 나서 그는 말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차를 데우는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처음으로 내 집 안에 머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괜히 분리수거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와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나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국화 좋아하신다길래 이것 조금 사봤어요. 나는 놀라며 그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국화 2송이와 보리차 티백 몇 개가 담긴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차 한 잔 나눈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국화를 유리병에 꽂아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꽃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가 복도에 기대어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조금 어지럽네요. 잠깐만. 나는 그를 부축해 401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의 집은 조용했고 단정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쌓여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보리차를 데우며 말했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셨어요. 나는 한숨을 삼키며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향이 금자씨 같네요. 조용하고 따뜻해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저릿하고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 허리를 움켜쥐던 모습, 찻잔을 손에 쥔 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던 순간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빵과 계란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비워진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무리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 내내 허리가 너무 당기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관절염 약을 안 먹었거든요. 몸이 좀. 그 말에 나는 식탁에 가져온 음식을 내려놓고 찬장에서 국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럴 땐 참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저 여기 바로 위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깊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조용한 식탁을 마주 앉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초인종은 다시 한번 울렸고 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엔 아직은 얼굴,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근처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나는 당황한 마음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두 찻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찻잔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제 딸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조심히 일어나며 묻듯 말했다. 인사드려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이 시간에 웬일이니? 딸은 작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고 식탁에 놓인 두 잔을 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엄마, 누구 오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같은 동 사시는 분이야.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아침 좀 챙겨드렸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의심과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을 식탁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사과칼이 자꾸만 미끄러졌고 딸의 시선은 내 손보다 내 표정을 더 살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지. 오히려 좀 따뜻해졌어. 딸은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너무 마음 주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식탁 저편에 놓인 찻잔 두 개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듯 보였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외롭고 그리울 수 있지. 내 말에 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해하려는 애씀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딸은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올게요.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딸의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나왔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는 내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나는 다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다시 이어지는 소리만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째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401호에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는 결국 4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고 그는 수건을 어깨에 두른 채 다소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여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며칠 전에 병원 좀 다녀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라도 드셨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먹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점심 같이 해드릴게요. 그날 점심 나는 달걀찜과 된장국을 준비해 401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마친 그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런 하루도 참 좋네요. 금자 씨 덕분입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차 한 잔 나눈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 앞에 놓인 찻잔을 떠올리며 베란다에 섰습니다. 401호 창문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불빛이 내 창문까지 조용히 퍼졌습니다. 식탁 위 아직 닦지 않은 찻잔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았던 그 잔, 식지 않은 마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금자 씨,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려갈게요. 그의 집엔 은은한 등불과 조용한 음악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고 말없이 손끝이 닿고 숨결이 엇갈렸습니다. 그의 손등이 내 손에 닿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의 손이 내 팔을 따라 올라왔고 그의 어깨가 조심스레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고 짧은 숨결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그 온기에 내 몸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우편함 옆, 마트 장바구니 앞에서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나는 여전히 긴장된 채.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자 씨, 요즘 잘 지내시죠?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나는 두말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찻잔과 촛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향긋한 국화차 향이 공간을 감쌌고 라디오에선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자꾸 납니다. 괜찮으셨나요? 나는 잔을 들며 말했다. 예, 그날 이후로 조금 따뜻해졌어요. 제 마음이.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손 괜찮다면 잡아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천천히 얹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았고 그 온기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볼을 따라 내려왔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멈춘 듯 조용히 마주 보다가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짧은 숨결이 내 입술에 스쳤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찬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마저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첫 입맞춤은 조용하고 따뜻하고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딱 좋았어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나를 배웅했고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쉬워. 나는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불이 꺼지고 아파트가 조용해지면 그의 숨결과 체온이 다시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마주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서로의 눈빛은 조금 더 깊고 손끝은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저녁 석진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금자 씨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여요. 그냥 그렇게 편하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 잊고 지냈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은 이미 떨어졌고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나는 그의 옆자리가 따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이제 천천히라도 같은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밤
다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그가 먼저 내 겉옷을 받아들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조심스레 안았고 나는 그 품에서 가만히 숨을 쉬었습니다. 감정도 감각도 서로에게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더욱 깊이 서로의 마음과 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다시 맞닿은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입김이 내 봉긋한 곡선을 따라 스쳤고 그 손끝이 내 허리를 어루만질 때마다 내 몸은 한 번씩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등 뒤로 천천히 내려오며 나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온몸이 내게 포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무게는 무겁지 않았고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목덜미에 닿는 그의 입술은 마치 오래된 시처럼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 손은 부드럽게 나를 감쌌습니다. 내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오랜 시간 닫혀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슴께에 닿았을 때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여자의 속삭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짝 솟은 봉우리를 지나 젖은 중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끝을 더 깊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열었습니다. 그의 뜨겁게 부풀어 오른 중심이 내 안으로 천천히 파고들었고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 사이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각으로, 온기로, 숨결로 서로의 지난 세월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나를 더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그 품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늦가을 밤 우리는 이불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뺨에 내 손이 닿았고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계절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그리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저 깨어 주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계란을 삶고 두부를 썰어 된장국을 끓이는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며시 그의 등 뒤로 다가가 팔을 감았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웃었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침이 이렇게 따뜻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반찬 그릇 사이로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내 손을 잡아 이불로 이끌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우리는 다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혔고 내 몸은 조용히
그의 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손은 등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왔고 허리깨를 천천히 쓸며 나를 안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몸을 더 기댔고 그의 손끝이 등 아래로 내려오며 나의 굴곡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입술이 다시 내 목선을 타고 내려왔고 숨결이 귓가에 머물 때 나는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의 향기가 아침 햇살보다도 더 따뜻하게 내 살결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만은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한 번 더 서로의 온기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순간도 잠시, 며칠 후부터 나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몸에 열이 올라 식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그날은 특히 허리가 욱신거리고 머리가 띵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401호의 창문에서 비치는 불빛도 그가 내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눈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검은 봉투를 들고. 괜찮으세요? 요 며칠 얼굴을 못 봐서. 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주방으로 향해 봉투 안에서 죽과 과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죽이라도 조금 드셔야죠. 약도 함께 넣어뒀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 있네요. 조금이라도 드시고 따뜻하게 누워 계세요. 그가 떠난 뒤 나는 죽 한 숟갈을 삼키며 그가 남기고 간 손의 온도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틀쯤 지나고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내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바구니를 한가득 들고 와선 주방에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플 땐 미역국이 제일이에요. 이건 제 방식이에요.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가 식탁에 조심스레 그릇을 내려놓자 나는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챙겨주긴 참 오래됐네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이젠 내가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서 병든 몸도 마음도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머물렀고 잠결에 그의 숨결이 내 이마를 스쳐갔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몸이 거의 회복되었을 무렵 나는 따뜻한 이불을 정리한 뒤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그는 이내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자씨만 괜찮으시다면 언제든요.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작은 냄비에 국을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에서 국자를 받아 조용히 불을 줄였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흐르자 그는 내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고 더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혔고 내 몸은 조용히 그의 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내 팔을 그의 목 뒤로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흘렀고 내 등 위로 부드럽게 손길이 퍼졌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전생이 감사해요. 그의 뜨거운 중심이 다시 한 번 내 안을 찾아왔고 나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이 밤의 끝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그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함께 시장을 보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웠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비 오는 날이면 차를 나누며 옛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잔잔하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임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미래가 길지도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나를 여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프면 먼저 약을 챙겼고 내가 웃으면 누구보다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자씨, 우리 참 잘 어울리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오래 함께 걷기로 했잖아요. 그 말에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이 손만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듯이 그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앉아 김치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놓인 잔의 막걸리,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노년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큰 약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반지도 없었지만 누가 봐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한 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에게도 천천히 소개했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봤고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되는 나이였으니까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보며 눈을 뜨고 밤마다 그의 숨결을 들으며 잠듭니다. 그의 잔소리도 그의 침묵도 모두가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그가 말했다. 금자씨, 우리가 만난 건 참 다행이에요. 이 나이에 누굴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남은 시간 천천히 서로 아껴가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뜨거운 차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는 감정도 노년이라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면, 손 내밀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지금까지 무창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마음 한켠에 이 따뜻한 이야기가 조용히 자리 잡길 바랍니다. 황혼에도 사랑은 있고 그 사랑은 때로 젊은 날보다 더 깊고 더 진하게 스며듭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잠시 멈춰 숨 고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이야기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당신 곁에도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손끝이 내 어깨를 훑을 때 나는 오랫동안 묻어둔 여자의 숨결을 토해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주 중문. 해질 무렵 야자수 가지가 물에 젖어 흔들렸고 방 안엔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는 말없이 다가와 내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숨이 멎었고 심장이 아득히 내려앉았어요. 이 밤이 지나면 그냥 스쳐간 사람으로 남을지도 몰라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운 끝자락을 꼭 쥔 손을 풀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안아주세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조용히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내 피부 위로 흐르던 그의 숨결, 내 안에서 되살아나던 봉긋한 곡선의 감각, 살며시 닿는 입술과 서로의 체온이 엉겨붙는 그 순간마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롯한 한 사람의 여자로 그 품에 안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창훈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8살 오지영입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 벌써 7년. 열심히 살아 아이들을 다 키워놨더니 결혼하고 각자 삶을 사느라 이제는 혼자네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너무 설렜어요. 그런데 여행 당일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민이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정말 미안해. 이번 여행, 우리 못 갈 것 같아. 딸 서연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간 핸드폰을 쥔 손이 차가워졌어요. 2달 전부터 설레며 기다려온 제주 여행이었거든요. 딸, 사위, 손자와 함께 떠나기로 했던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괜찮아. 아픈 애 데리고 어떻게 가. 입으로는 말했지만 마음은 자꾸 허공을 맴돌았죠. 근데 엄마, 호텔이랑 비행기 다 예약돼 있어서. 당일 취소하면 환불이 안 된대. 엄마 혼자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 리조트도 좋고 조식도 포함이라 괜찮을 거야. 혼자 여행이라니. 이 나이에 가방을 싸다 말고 멍하니 앉았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이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함께 갈 친구를 급하게 떠올려 봤지만 미안, 손주 봐줘야 해서. 다리가 아파서 비행기는 무리야. 하나같이 사양뿐이었어요. 결국 혼자 떠나기로 했습니다. 딸은 제가 걱정될까봐 공항 탑승 수속까지 일일이 도와줬고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야 나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가 보면 여행이 설레서 그러는 줄 알겠죠. 사실은 그저 혼자라는 게 낯설고 쓸쓸해서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제주 공항, 공기부터 서울과는 달랐어요. 촉촉하고 묘하게
그리운 냄새. 중문 근처의 리조트는 딸이 정성 들여 고른 만큼 넓고 깨끗하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 끝 내 방으로 향하는 동안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괜히 긴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공간에 익숙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TV도 안 켰고 창문도 안 열었어요. 그냥 그 고요한 공기 속에 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혼자 온 여행이라지만 누군가와 함께 했다면 이 리조트가 얼마나 낭만적이었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오래전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과 제주도에 왔던 건 20년도 넘은 일이었지만 그때 함께 걷던 산책로, 밤마다 귤 껍질 벗겨 먹으며 나누던 대화들, 지금은 모두 내 안에서만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혼자 조용히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습니다. 손님, 오늘 혼자 오신 분이 많지 않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른 혼자 오신 분과 합석하셔도 될까요? 식사비 20% 할인해 드릴게요. 직원의 조심스러운 제안, 잠시 당황했지만 혼자 앉는 것도 민망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이 가리킨 테이블 너머에 회색 니트를 입은 신사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라고 합니다. 저도 혼자예요. 그 순간 무언가 운명이란 게 살며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정성호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아들하고 왔는데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67세쯤 되어 보였고 눈과 주름에 묻어나는 온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오지영입니다. 저도 서울 목동에서 왔어요. 딸과 손자랑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애가 아파서 혼자 오게 됐네요.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하듯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혼자 오셨다고 해서 괜히 반가웠습니다.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그와 나눈 대화는 생각보다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식도 없어서일까요? 그저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외로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일 혹시 함께 산책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책 정도는 기꺼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아침 준비를 꼼꼼히 했습니다. 기초를 바르고 머리를 말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그러다 거울 앞에서 문득 낯선 웃음을 지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감정. 로비에서 다시 만난 그는 검은 캡모자와 연한 베이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저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주 화사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둘은 리조트 정원을 지나 근처 올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전날 내린 비 덕에 제주 바람은 촉촉했고 오렌지 향이 섞인 듯한 초록 냄새가 걸음을 가볍게 했어요. 혼자 걷는 길은 익숙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걷는 건 참 오래된 일 같네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요. 누구와 보폭을 맞추는 기분 좀 낯설지만 나쁘지 않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산책을 마친 후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돌담 아래에 자리한 귤차 향이 풍기는
제주 감성의 조용한 공간이었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그는 커피, 나는 귤차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귤차 한 잔. 이런 게 참 위로가 되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귤차도 따뜻하지만 지영 씨랑 같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귤차 향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카페 앞 정원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요. 뒤에 감귤나무랑 같이 나와요. 하나, 둘, 셋. 찰칵.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사진도 예쁘게 나왔지만 실물이 훨씬 따뜻하시네요. 정 선생님, 말이 너무 부드러워요. 여자들 그런 말 잘 못 견뎌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손을 들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부턴 속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예쁘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에 우리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쌓였던 경계가 하나씩 허물어졌어요. 해가 질 무렵 카페에서 나와 리조트 쪽으로 걷는 길,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하루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저도 조용히 대답했죠. 맞아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피하려고 왔던 여행이었는데, 이젠 뭔가 다른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시간, 우리는 다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엔 제주 밤바다가 어둠 속에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와인잔 너머로 그의 눈빛이 조용히 나를 건너오고 있었어요. 오늘 참 이상한 하루였어요. 그가 말했죠. 어떤 점에서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군가와 하루를 함께 보낸 게 언제였나 싶을 만큼 낯설고 또 따뜻해서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혼자 남은 여행이 서글펐는데 오늘은 그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눈이 순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뻗어 제 와인잔에 잔을 부딪혔어요. 이 하루에 감사합니다. 저도요. 식사 후 우리는 리조트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비가 막 그친 탓에 땅은 촉촉했고 야자수 잎에 매달린 물방울이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여기 바람 참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제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팔과 팔이 스치는 거리, 아주 짧은 거리지만 심장은 천천히 높아지고 있었죠. 이렇게 조용한 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살짝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엔 욕망도 서두름도 없었어요. 그저 괜찮다면 한 걸음 더 가도 될까요? 하는 물음 같았죠. 나는 살며시 손을 내밀었고 그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조금은 떨리고 무척 정중한 손길. 이렇게 밤 공기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은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방에 잠시 올라가도 될까요? 그냥 차 한 잔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은 맑고 진지했고 그 손은 아직도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차 한 잔 괜찮겠네요. 그 순간 그의 눈이 반짝이며 조금 떨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우리 둘 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생강차를 우렸고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를 기다렸죠. 잔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상하게 꿈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을 다시 한 번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첫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무척 따뜻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살짝 닿는 걸 느꼈어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도 같았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 손길이 고맙기만 해요. 그 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 맞은편에서 제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영 씨, 그가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죠. 혹시 이 밤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꽤 많은 말을 나눴고 꽤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저도 그래요. 혼자 있기 싫은 밤이에요. 그는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였는지 모든 것이 부드럽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운을 벗는 동작조차 조심스러웠고 그의 손끝이 내 팔을 따라 내려올 때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예. 지금은 그냥 이 품이 좋아요. 그가 품 안으로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단단한 그것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 중심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내 몸은 이미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봉긋한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서 멈춰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고 숨결 하나, 손끝 하나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나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온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었고 나는 다시 한 사람의 여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그의 떨리는 입맞춤 아래서 나는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내 이름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내 쇄골을 따라 미끄러지듯 흘렀습니다. 숨결이 닿을 때마다 내 봉긋한 곡선 위로 작은 떨림이 일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엔 욕망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죠. 그것이 더 위험하고 더 설레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손끝이 가운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도록 맡겼습니다. 천천히 가운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시선이 내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의 손이 닿기를 기다리는 내 안의 긴장과 설렘이었습니다. 그가 손바닥을 펴 살며시 내 봉우리를 감쌌을 때 내 몸은 작게 떨리며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입술을 내 목덜미에 부드럽게 눌러왔습니다. 지영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뜨겁게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입술은 점점 아래로
내려왔고 살같이 따라오듯 반응했습니다. 봉우리의 중심에 닿았을 때 나는 숨을 삼키고 말았어요. 거기 민감해요. 내가 조용히 속삭이자.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 부분을 감싸 안았습니다. 숨결이 짧아지고 허리가 살짝 휘어질 때 그는 한 손으로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왔어요. 그의 셔츠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살결이 맞닿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운 따뜻함이었고 누군가에게 원해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몸도 내 떨림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이 뜨겁게 부풀어 오른 채 내 허벅지 안쪽에 닿자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밀었습니다. 그가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물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그건 허락이었고 원함이었고 긴 외로움 끝의 받아들임이었죠.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 중심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내 몸은 그를 기억하듯 자연스럽게 그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 내 탄성, 침대 위에 부딪히는 몸의 리듬이 천천히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그 밤 수차례 엉켜들며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속삭임보다 짧은 탄식, 몸이 기억해내는 감각, 그리고 정적 속에 터지는 작은 물결 같은 떨림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여자로 숨 쉬고 있었고 그 역시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겁고 부드럽게 서로를 감싸 안으며 이 밤을 잊을 수 없는 한순간으로 남겼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의 팔이 내 어깨 아래로 포개져 있는 걸 느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그의 숨결이 내 머리카락에 닿는 온기가 밤의 여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네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방으로 조식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미역국, 곱게 지어진 흰밥, 달걀찜과 과일이 담긴 트레이. 이런 아침도 좋네요. 내 말에 그는 말없이 내 손등을 감쌌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며 우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슬며시 침대 끝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어깨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운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죠. 지금 아직 괜찮으세요? 그 물음은 전날 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알고 있었고 부끄러움보다는 좀 더 따뜻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응, 당신이라서 괜찮아요. 내가 속삭이자 그는 조용히 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손길은 더 익숙했고 더 깊었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전날 밤엔 조심스러운 탐색이었다면 지금은 서로를 안다는 확신 속에서 한층 더 강렬한 파동이 피어났죠. 그가 내 봉긋한 곡선을 입술로 훑을 때마다 나는 몸을 활처럼 휘었고 그의 중심이 내 다리 사이에 닿았을 때 이미 내 몸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는 다시 나를 채워왔습니다. 살결이 부딪힐 때마다 작은 파열음이 침대 시트를 적셨고 나는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성호 씨, 그는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인가 싶어요. 저도요. 이런 따뜻함,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 아침 또 한 번 서로를 깊이 안았습니다. 조금 후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게 꿈이면 깨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던 그때 갑작스레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이 화면에 뜬 딸의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수민이. 수민이 지금 응급실이에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더니 의식이 흐려져서 맹장이 터졌대.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간대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서울 와줘야 해. 수민이, 엄마 찾고 있어. 시간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 급하게 가방을 챙겼어요. 성우 씨는 샤워 중이었고 그에게 말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손자에게 가야 해. 호텔 책상 위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 급히 펜을 들었습니다. 성우 씨,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갑니다. 제 손자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꼭 연락 주세요. 오지영 0101-2345678 그 메모를 그의 방문 밑으로 살며시 밀어넣고 나는 리셉션에 택시를 요청했습니다. 비행기표는 딸이 미리 예약해 두었고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공항으로 달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을 수차례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성우 씨가 메모를 보고 연락을 했을까? 하지만 도착할 때까지 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수민이는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앉아있던 그 새벽, 나는 자꾸만 리조트 방 안에 따뜻했던 그 온기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의 눈빛, 손끝, 그리고 이 밤이 끝나도 당신을 기억할게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메모를 못 봤나? 혹시 내가 너무 갑자기 사라져서 오해를 한 걸까? 수십 번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되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호텔에 전화를 걸어 혹시 5월 중순쯤 투숙했던 정성호 씨 연락처를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거리를 걷다 그와 비슷한 체격의 남성을 보면 심장이 먼저 뛰었고 자꾸만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그가 나를 찾으러 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기대는 서서히 절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그와 함께 했던 그 밤이 꿈처럼 떠올랐고 그 꿈이 깨질 때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날 잊어버린 걸까요? 그 모든 건 나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젊은 시절의 원나잇 그런 걸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베이커리에 오후 아르바이트 좀 도와줄래요? 얘가? 나는 놀라 물었지만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손님도 많고 엄마가 계시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뭐, 용돈도 좀 드릴 겸. 오랫동안 마음속이 허전했던 나는 그 제안이 고마웠어요. 그래, 이제는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셔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작한 베이커리 일은 예상보다 재밌었습니다. 계산대 너머로 할머니, 손님들과 안부를 나누고 젊은 엄마들과도 눈웃음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잊었던 활기가 되살아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서연이는 안쪽에서 빵을 굽고 있었고 저는 혼자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오며 벨이 울렸고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바지, 단정한 셔츠,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 사람, 정성호 씨가 정말로 거기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 씨 정말 지영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나는 손에 쥔 계산기 버튼을 누르다 말고 툭 놓아버렸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같은 순간,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다가섰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손,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조심스러웠던 그 손. 제가 여기를 매일같이 걸었어요. 목동, 오목교, 신정.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봐. 정말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이 터졌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는 나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서연이가 나와 상황을 파악하자 입을 틀어막고 말했죠. 엄마, 그 아저씨야? 그분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야. 그날 이후 정성우 씨는 매일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고 우리는 오목공원, 양천공원을 손잡고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아침 메모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사라지셨다고만 생각했죠. 나는 당신이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지영 씨, 그날 이후로 매일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고백에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제 손을 감싸 안으며 말했죠. 지금이 시작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어요. 가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제주. 이번엔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떠나온 여행이었습니다. 아침 공항에서 내리자 제주 특유의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우리 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 같네요. 내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니까요. 제주 중문 리조트에 도착하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의 첫 밤 기억나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오후 올레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바람, 귤향이 섞여 마치 다시 피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처음 걸었던 그 길 같네요. 내가 나지막이 말하자 그도 속삭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앞도 뒤도 아닌 함께 걷는 길이 되었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중문 해변 앞 작은 돌담 위에 앉았습니다. 조명은 없었지만 물결 위 작은 파랗게 반짝이는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낭만적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영 씨, 이곳에서 다시 만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간단한 골드링이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해주실래요? 이젠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요. 나는 눈물이
왈칵 나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그가 반지를 끼워주고 내 손등에 입을 맞추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그와 나눈 밤은 있었지만 오늘 밤은 모든 게 처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오늘 밤도 같이 있어요. 제가 조용히 속삭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밤이라면 어디든 언제든 좋아요. 방 안은 이미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밖 바다는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가운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나는 그의 손끝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 뺨, 그리고 목덜미를 따라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 안의 감각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안긴 채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가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숨결이 떨렸고 입술을 포갤 때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내 가운 안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손끝이 내 봉긋한 곡선을 따라 내려갈 때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기다림이 컸습니다. 내 중심은 이미 촉촉이 젖어 있었고 그의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그것이 내 허벅지 사이를 스치며 숨결을 몰아쉬게 했어요. 당신이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손을 뻗어 그를 내게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나를 가져주세요. 그는 말없이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한결 부드러웠고 나는 그 속에서 작은 떨림을 연달아 느꼈습니다. 그가 몸을 깊이 밀어 넣을 때마다 내 안에서 쌓였던 그리움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수차례 안았고 입술로 손끝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그 누구의 엄마도 아빠도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땀이, 내 심장이, 그의 숨소리가 하나의 리듬이 되어 밤이 깊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이 품에서 잠들고 싶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당신을 이렇게 안고 살겠습니다. 그 밤은 우리가 선택한 두 번째 인생의 첫 밤이었고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한 첫 번째 밤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왔지만 그만큼 깊고 따뜻했고 그 밤 우리는 다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제주 공항 도착장에 문이 열리자 내 눈앞에 밝게 웃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그리고 손주 수민이와 작은 손녀 수아였습니다. 그들은 와랑 내게 달려들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수아가 내 목을 끌어안으며 외쳐 한동안 뜨끈한 포옹에 둘러싸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웬일이야. 우리 딸 손주들이 이렇게 다 같이 와주다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이제 더 이상 혼자 여행 안 해도 돼요. 풍선을 한아름 들고 그녀 역시 환하게 웃었어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성우 씨는 우리 딸에게 프로포즈의 계획을 미리 말하고 제주도 초대를 했더라고요. 비행장 밖으로 나서자 제주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이
수민, 수아, 그리고 정성호 씨까지 우리는 따뜻한 공감 속에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머, 수아야, 잘 컸네? 정성호 씨는 손녀를 반겼고 수아는 그에게도 와락 안겼어요. 그 순간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내 마음이 녹아드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서연이의 베이커리에서 작은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앞에 장식된 풍선 아래 엄마 환영에 작은 팻말이 걸렸고 손님들과 이웃들도 미소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머, 설마 제주에서? 할머니 단골 손님이 놀라며 말씀하시고 젊은 엄마들도 와, 멋져요. 하며 박수를 보냈죠. 정성우 씨도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희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 앞에서 소박한 의식을 진행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성우 씨는 작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준비했어요. 그 도장은 정호라는 간단한 이니셜이 새겨진 기념 도장이었죠. 이제부터 평생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서연이와 아이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도장을 내 손목에 찍어주었어요. 내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정성호 씨도 수줍게 웃었어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며 우리의 사랑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귤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귤차의 알싸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이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기 시작했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성호 씨가 말하면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답했습니다. 네, 현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우리 현실이에요. 오후가 되면 우리는 제주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제 마음을 잔잔하게 해줘요. 나는 말했고 그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의 손은 내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에요. 그가 속삭였을 때 내 심장이 따뜻하게 뛰었어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 베이커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굽고 손주들이 만든 작품들을 진열대 뒤에 놓으며 웃음꽃이 피었죠. 할아버지, 이 쿠키 맛봐요. 수민이가 내게 엄마, 이 할아버지. 하며 우리를 소개했어요. 둘은 손을 꼭 잡고 살맛 나는 행복 속에 있었죠. 어느 날 밤 우리는 베란다에서 잔잔히 얘기 나눴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 가장 깊은 행복이라는 걸 이젠 알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맞아요. 얘들, 가족들, 내일 아침도 매일도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내 하루를 의미 있게 합니다. 그 말에 그는 따뜻한 포옹을 하고 내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을 이야기만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무으텅훈입니다. 오늘은 여행에서 시작해 가족과 함께 피어난 사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치 않습니다. 늦게 찾아와도 이렇게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러 오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이 머무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